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1차 법정 문화도시 10곳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선정됐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문화자치와 독립운동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도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안만의 고유한 독립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화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경제활동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문화 독립도시 천안의 시발점이죠. 천안문화도시는 1차 법정문화도시로서 문화 독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으로부터의 독립, 수도권으로부터의 독립, 지원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세 가지 세부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천안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꾸려가도록 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죠. 5년 동안 많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사실 그래서 문화도시가 뭔데? 천안 문화도시가 뭐 하는 곳인데? 라는 물음표가 뜨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빙 담당자로서 5년간의 이야기를 묶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훨씬 이전의 이야기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2018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졌어요. 법정사업이고 문체부 정책으로 볼 때는 도시 전체를 다루는 최초의 사업이죠. 천안이 거기에 이제 뽑혔어요.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전에 마침 천안은 문체부의 지역 문화와 관련된 특수한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정문화도시로 들어가면서 천안만의 특색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2019년 12월에 이제 법정문화도시가 제정이 될 때 천안시가 왜 이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천안이 역사문화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현재적으로 해석해서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이것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연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문화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아서 결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어떻게 함께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들도 같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단지 그냥 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 그리고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낸다를 넘어서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인 활성화, 또 그리고 주민 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천안 문화도시 히스토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본사업 훨씬 이전이죠. 그때가 2014년 무렵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되면서 현재 문화도시의 기틀을 닦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천안만의 고유한 지역문화의 개념과 시스템, 그리고 그 목적을 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정립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천안은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강력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과거의 자랑으로만 두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 독립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적 비전을 구상했습니다. 이렇게 천안 고유 역사와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둔 건데요. 쉽게 요약하면 외부에서 문화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한 겁니다. 무려 10년 전에 구상한 이 계획을 현재까지도 기틀로 삼아 천안 문화도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본인의 그 기획에 대한 1분 스피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안에는 도농의 어떤 특색이 있음 하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웰다잉에 대한 교재. 안과 밖에 야외 플리마켓이나 또 천안문화도 씌워가지고 한 손으로 쓴 거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선정된 이후 아트큐브 136과 같은 창의적이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천안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시민 리더 100 문화협의체를 조직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천안이 2019년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문제이기도 했고 어떤 문화도시의 인지도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도시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를 알고 있는 시민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화도시를 알리는 데 굉장히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함께하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문화도시가 선정됐는지조차도 몰랐었거든요. 코로나로 모든 게 위축된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이제 당시 저희 직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단톡방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했고 다른 문화도시들은 또 어떤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결성시켜서 1년에 40여 차례에 걸친 만남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는데 초창기 멤버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결국엔 12개 사업을 모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가 생긴 이후 제대로 된 첫 번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열정과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좀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 체계가 당시에는 분명히 필요했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준비되면서 1호 문화도시 컨설턴트가 됩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그 무렵에 천안이 문화도시 사업의 전 단계인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역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다른 도시들을 맡아서 컨설팅을 하다가 천안을 제가 하고 싶다라고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천안은 아주 특색이 있고 잠재성 있는 도시라고 봤습니다. 첫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예술형, 문화관광형, 또 지역문화를 시민들과 같이 만드는 형, 이렇게 유형들이 있어요. 역사문화형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화산업형이라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고 서울 말고는 문화산업형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천안이 문화산업형 도시를 신청했어요.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천안이 테마를 잡아요. 다른 도시들처럼 공유의 도시라든지 호혜의 도시라든지 이런 테마를 잡습니다. 천안은 독립문화의 도시라는 걸 잡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 와닿습니다. 천안 문화 독립 만세! 천안 시민 문화 자주권 만세! 천안 문화 시민 만세!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국가의 독립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도시이기도 해요. 아주 유니크한 요소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건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기업가들이 독립정신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시장을 만들어내고 생존하는 것이니까 이런 걸 육성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존을 구성해서 그룹을 잘 지어서 독립문화가 번성하는 도시라는 걸 만든다. 이것이 뭐다? 서울로부터의 문화적 독립이다. 제가 천안에 처음 왔을 때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어려웠고, 특히나 천안이 표방하고자 하는 문화 독립도시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화도시라는
아주 큰 지원 사업이 생겼다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별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활동들을 바탕으로 도시가 바뀔 수 있을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자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심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안문화도시 사업 일환인 문화브릿지를 통해서 천안문화도시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 문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사업이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도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이 큰 매력이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전문가분들의 자문 덕을 많이 봤었죠. 이제 2021년도에 문화도시 개소식을 하면서 동시에 첫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었습니다. 이제 원도심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겼다는 기대 심리, 그리고 모처럼 이제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도시 내 다른 사업들이 뭐 공간 스위치 사업이나 리빙랩, 문화 창업 같은 사업들도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고 탄력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참여율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안 문화도시에 대한 정보들이 아름아름 퍼지고 또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순환이 이뤄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 사이에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색다른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시민 모임을 추진하다 보니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 능력을 그냥 개인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에게도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민 자유 클래스라는 사업을 기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재능을 다른 시민에게 공유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요가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유 클래스를 기획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민분들을 자주 모이게 하려면 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안 곳곳에 문화 거점들을 조성하고 거점 내에서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진행했습니다. 21년도에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율 제고라든지 거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도 이제 거의 끝나가겠다. 이제 계속해서 시도했던 좀 대규모의 대대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이제 22년도 페스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드디어 천안 전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2022년도 천안 문화독립 페스타를 열게 되었었죠. 이제 그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뭐 전시, 체험, 공연 뭐 이런 것들 이제 130여 개 정도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었고요. 사실상 거의 뭐 처음 제대로 시행했던 페스타였는데 3일 동안 거의 한 5,000분 정도가 넘게 방문을 해주시고 네이버에도 저희 페스타를 검색하면은 한 5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SNS 리뷰를 남겨주셨었어요. 좀 첫 대규모 행사였는데 성공이었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문화도시에도 밝은 영향을 끼친 거죠. 페스타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나 공간 스위치 같은 지원 사업에서도 참여자분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게 수치적으로만 해도 2020년에 대비해서 2년 만에 사업 총 참여자 수가 거의 2배 정도로 늘었고 전체 프로젝트 건수는 3배 정도로 해서 55건에서 149건으로 늘었으니 꽤나 큰 상승세를 보였죠. 일단 천안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계획은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의 열정적인 시민들과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문화 도시를 계획을 하면서 지난 3년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4년차, 5년차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후에 천안이 문화도시로 지속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고요. 그렇다면 이 계획 역시 시민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 함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포스트 문화도시로 가는 게 최종 목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천안문화도시 사업을 좀 분석하면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좀 바탕으로 새롭게 좀 4차년도, 5차년도 실행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천안문화도시가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로서 어떻게 좀 더 이제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는가. 둘째로는 이제 천안이 1차 문화도시로서 충남 권역 문화도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하는가. 셋째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확대하거나 혹은 이미 조성된 공간들 간의 연계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의 미디어아트 문화를 어떻게 꽃피울지, 그리고 천안 문화도시가 천안 미디어아트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각인할 것인가. 그렇게 포스트 문화도시의 당면 과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 과제들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천안 문화도시가 추구했던 문화산업형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좀 점검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비전 자체가 시민의 취향이 문화 콘텐츠가 되고 그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을 만든다. 이것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든다는 비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천안문화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산업형 도시로 향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을 목표로 두었죠. 그 안에서 리빙랩 프로젝트, 문화창업 지원, 문화독립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산업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상품화하고 또 이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문화산업형 전략 수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됐던 게 광역형 문화도시의 역할이었습니다. 일단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천안으로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또 동시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가 만들어가야 되는 문화를 향유하고 또 만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이냐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천안이 기존의 수도권 중심에서 독립한 독립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천안은 전국에 있는 문화도시 중에 유일한 문화산업형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도시,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서만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시, 문화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서 문화 거점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간을 늘려낸다가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시민들 그리고 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향유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공공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천안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민간 시설들이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플랫폼화해서 운영했던 사업은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그리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천안 내의 유휴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 브릿지 사업, 그리고 시민 소유의 시설을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공간 스위치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문화산업형 도시로서 천안은 미디어아트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사업 때부터도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단지 예술이나 어떤 콘텐츠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경관을 변화시키고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구상에 있어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도시 사업의 포스트 차원에서 구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략으로 제시됐었습니다.
저희 천안문화도시 직원분들은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유명한 미디어 아트가 있으면 가가지고 같이 보고 많이 배워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페스타 같은 큰 행사에서도 이제 꼭 메인 공연에는 미디어 아트 쇼를 넣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연구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멀리까지 본다면 아직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부분들도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 사업들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포스트 이후에도 시민분들이랑 함께 문화도시를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천안문화도시가 지금 만족스러운지 현재 사업에 개선사항은 없는지도 함께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장기 연구 계획을 통해서 도출한 천안문화도시 전략들이 정말 신기하고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정과제, 문화정책 기조와 이제 상당히 좀 궤가 잘 맞았었습니다. 국정과제 119번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포함된 세부 과제들이 이제 저희가 수립한 전략들과 유사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전략과도 이제 결이 좀 맞았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이제 광역형 선도 문화도시 조성이라든지 15분 문화생활권 조성, 야간 경관 조성 등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 정책 기조들이랑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추진력을 확실히 많이 받게 되었죠. 이렇게 정책 기조와도 맞아 떨어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저희의 노력이 합쳐지니 성과 지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2023년도 후반부에 그에 따른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안의 작은 시골 마을이 문화산업 거버넌스로 탈바꿈한 수신마을 사례가 있는데요. 23년도 대표적인 문화산업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문화예술 강사로 양성되어서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 또 나아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었어요. 또 노인 일자리 구조 그리고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문화창업 지원으로는 지역 특화 장르 아이템을 소재로 하고 있는 문화창업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획득, 유통 플랫폼 입점, 펀딩에서 플리마켓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예비창업자부터 기창업자까지 1:1 맞춤 지원 사업을 통해 그들의 사업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돕고 있어요. 우수한 성과를 낸 참여자들에게는 문화창업 분야에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년도는 직간접 투자 12억 원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천안에 많은 도시들이 모였어요. 충남 권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청권의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도시나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을 모아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었어요. 광역형 문화도시의 허브 역할이 왜 필요한지, 과연 그 역할이 어떤 거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11개 시군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가 아니고 충청 권역 안에서만 모였던 건데 말이에요. 충청권뿐만이 아니에요. 천안 문화도시 페스타에서 전국 문화도시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24개 문화도시의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물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천안에 24개의 도시가 모여서 공동 사업에 대한 회의도 개최하고 함께 로컬과 문화에 대한 연결성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 적도 있었어요. 문화브릿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천안 내의 유휴 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거점으로 바꾸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00곳 이상의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었고 이곳에서는 전시나 체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더 다양한 그런 문화 경험을 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공간 스위치라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공간 스위치는 민간 소유의 시설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실을 문화교육장으로 전환하거나 버려진 창고 같은 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특히 민간의 이런 일상적인 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접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공간 스위치와 문화 브릿지는 단순히 유휴 공간을 재활용한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시민분들이 모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거점을 조성한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저희가 이제 페스타와 같은 큰 행사에서 경험을 쌓고 성성호수공원, 아라리오 조각광장, 그리고 독립기념관 결의탑에도 미디어 아트 쇼를 선보였는데 특히 아라리오 조각광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했던 행사는 최초 민간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최대 규모의 천안 미디어 아트 쇼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 올해에는 현대 유명 조각 작품을 활용해 미디어 아트 쇼를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 아트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천안문화도시의 미디어 아트 사업이 지역 내에서 인정받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를 시작하고 성과들을 도출해내면서 실무를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과 결과 도출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우리들만의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상사도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사무국 직원들도 하나둘 늘면서 이제 지금의 멤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좀 뭔가 비로소 완전체가 된 느낌이 들었고 이러한 조직 문화가 당시 새로운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맞아요. 그 새로운 직원분들이 이곳에 와서 진짜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이 그거였는데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상사에게 좀 자신의 의견을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그런 장벽이 덜했던 것 같아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랑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좋게 말하자면 이제 성공적인 MZ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눈치 보다가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천안문화도시 이제 조직 문화에서는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나 힘든 거 있어 도와줘 하면 회의실 가서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을 풀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문화가 이제 가장 이제 좋게 발휘된 부분은 제가 페스타 담당자여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페스타입니다. 페스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사업을 갈무리하는 총결산의 장, 두 번째 우리 문화산업형 사업의 이제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테스터 베드. 페스타 외 다른 사업들은 조금 모집 공고를 좀 띄운 다음에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참여 신청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또 지원금이나 교육 등을 좀 받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화도시 페스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선발 과정 없이 인원수 제한 없이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라는 겁니다. 결국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만큼 참여율도 높고 홍보도 좀 전사적으로 이뤄지니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착잡한데요. 올해 6월에 준비했던 페스타가 아예 무산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행사 당일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예 취소가 됐었거든요. 바쁨? 뭘로 가야겠어? 지금 만약에 구전에 끝난다고 나중에 강타는 건강한 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긴 한데 이거 모든 체험 참여자분들께 연락을 돌렸고요. 그래서 협조를 구했더니 당연히 흔쾌히 또 받아주셔가지고 실내에서 체험을 중심으로 이제 페스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페스타를 체험형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대중적인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담당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이효리의 레드카펫처럼 박미나의 세리따는표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공연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근데 사실 그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희가 직접 뛰었어요. 진행을 제가 맡았고요. 또 태명 주임님은 랩을 한다고 하시고, 병준 선임님은 노래를 한다고 하시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I love people thank you. 언제나 내 맘속에 나는 네가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 또 나는 갈 수 있어. 그래야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너무 즐기면서 했고, 또 결과적으로 성과물도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다들 다른 욕심이 아니라 그냥 이 행사 진짜 잘 끝내자, 무조건 잘 하자, 이런 생각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페스타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진짜 정말 힘들지만 이 페스타를 진행하게 되면서 직원들이랑 굉장히 끈끈한 우정도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 페스타를 또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는 이유는 천안문화도시가 계속되기를 바라서예요. 지난 5년 동안 시민의 힘으로 자발적인 시민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이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의 보람 또 성과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문화도시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기업을 육성하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 잡으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로컬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천안이 가진 문화적인 자산과 그동안의 성과를 활용한다면 이런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나 개인을 찾아내서 집중 지원한다면 지역의 대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전략은 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할 수 있는 유망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MZ세대가 중시하는 가치 소비와 관련된 창업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천안은 로컬 문화기업 육성을 통해서 문화산업의 핵심 도시로 도약을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천안문화도시 페스타를 통해서 로컬 콘텐츠랑 시민분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거죠. 단순한 지역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전국의 문화도시들과 다 함께 네트워크도 쌓고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창업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천안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필드를 현재보다 더 넓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AR, VR, 메타버스, AI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아트 페스타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문화독립이라는 말 그대로 천안에서도 수도권처럼 즐길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살린 천안 문화도시만의 미디어 아트에 신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를 선보여서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이전과는 또 다른 그런 도시 브랜딩 효과를 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문화도시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일반 시민분들께는 문화도시 페스타, 미디어 아트, 그리고 K컬처 박람회로 찾아뵀었고요. 문화사업 지원 분야에서는 공간 스위치, 리빙랩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 콘텐츠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함께 했었고, 또 저희 천안문화도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또 중요한데 이제 문화 독립군으로 함께하거나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로 또 함께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스트 천안문화도시, 즉 천안문화도시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문화도시 2.0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의 사업을 잡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면 좋을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향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우선의 가치에는 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 독립도시 천안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천안문화도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시민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문화를 즐기는 것에서 넘어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 창업을 하려면 천안으로 가라 라는 말이 들리도록 하고 싶어요. 아직 법정 문화도시 5천년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부터 법정 문화도시까지 약 10년간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포스트 문화도시를 꿈꿀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천안 문화도시는 단순한 문화 소비의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산업형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거듭하며 시민들이 문화 창조자가 되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천안 문화도시는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스마트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미디어 아트나 실감 콘텐츠, AI 기반 창작 지원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천안만의 특색 있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천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천안 문화도시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루비온드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도 2017년에 천안문화도시의 전신이었던 아트큐브 136 그 시민문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인디밴드를 한 10년 넘게 하고 있다가 이 심심한 천안에는 왜 그런 재밌는 공연들이 없지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던 게 루비온드라는 이름으로 공연 기획을 시작했던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천안문화도시 통해서 지원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공간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는 덕후들의 디깅 프로젝트 러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사실 저는 2017년부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거의 7년, 8년 차인데 저보다는 사실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천안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저처럼 많은 그런 기획 일들도 해보고 재밌는 그런 이벤트들을 천안에서 펼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뭐 참여하겠지만 이제 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안 문화도시에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요. 지역에 사람들을 모으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성과로 국내랑 국외 크리에이터들이 150명 천안에 모여서 같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문화도시 덕분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극복하고 또 예산적으로도 지원해 주셔서 그 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천안 문화도시가 계속 포스트 문화도시로 이어가서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참여자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도화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어져야 또 확산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또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간 스위치라는 사업을 참여해서 천안 시민을 위한 도자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1101명의 실참여자들이 모집이 됐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공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룰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천안 문화도시 측에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 많은 면들을 같이 상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천연 염색도 하는데 제가 하던 일들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화도시의 지원 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예산을 받아서 지역 주민과 내 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뜻이 깊은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 4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문화도시가 있어서 우리 천안 문화인들이 더
활동하는 데 가장 큰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은 천안문화도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1차년도, 2차년도 초창기에는 진짜 사업 모집을 할 때마다 참여자를 구하는 게 가장 큰 좀 걱정이고 불안이었습니다. 뭐 공고를 내거나 뭐 모집을 해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적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설득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죠. 특히나 이제 2022년도 페스타를 준비할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진짜 열심히 홍보하고 이벤트를 준비해도 과연 500명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쵸. 모객이 안 되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직원들이라도 다 같이 막 객석에 앉아있게 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먼저 시민분들께 다가가서 저희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사업이 있어요. 막 저희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막 하면서 약간 영업 아닌 영업을 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먼저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박람회랑 함께 했던 그 페스타 행사도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초반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차근차근 해오니까 입소문이 퍼지고 알아주셔서 결실을 맺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 모집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사업 모집을 할 때는 뭐 몇 번씩 재공고를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시민분들께서 먼저 공고가 났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람들이 천안문화도시에 대해서 신뢰가 좀 쌓이지 않았나 싶죠. 홍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천안 내의 문화를 홍보하는 일이 이제 단순히 사업을 넘어서 하나의 큰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홍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게 이제 뿌듯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안문화도시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천안문화도시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초점을 뒀더라면 지금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선생님, 그다음에 청년센터에서도 도움을 줬지만 저희도 이제 문화도시에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K컬처가 되게 큰 축제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유관기관 부스를 열어주셔서 저희 청년센터도 몇천 명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사업을 제안할 때 보통 주제나 틀을 보통 제공해 드리는데 문화도시에서는 그 주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가 저는 독립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많이 잡고 조금 새로운 경험들 많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문화도시는 약간 특별한 곳이에요. 되게 재미있고요. 사무국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저에게 붙여주셨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재미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집단지성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사, 부하 직원을 떠나서 정말 일하는 동료로서 함께 달리는 게 어떤 건지 일하면서 참 재미있게 많이 느꼈고요. 밖에 나가면 누구야! 이러고 부르고 있을 정도의 이제 가까운 사이들이 되어서 참 재미있고 또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정말 재미있는 곳입니다. 사실 저도 문화라는 재밌어 보이는 면만 보고 뛰어든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진짜 힘든 점도 진짜 많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멋진 동료분들과 또 함께 행사를 즐겨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재밌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화를 즐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거에 엄청 공감하면서 이제 천안문화도시를 다녔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천안 시민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행사나 쇼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처음에 문화도시 입사했을 때
사실 그 비유를 하자면 계주 선수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써서 달려와 주셨고 바톤을 넘겨받아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계주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긴장감, 그 잘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앞에 열심히 달려와 주신 분들 덕분에 저 또한 문화도시를 피부로 느끼면서 함께 달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천안 문화도시에서 일하는 3년 동안 기쁜 일도 굉장히 많았고 슬픈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늘어가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 응원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문화도시가 전국 각지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저의 인적 자원도 굉장히 풍부해진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문화도시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30대가 되었는데요. 이 남은 젊은 날들을 제가 진짜 갈아 넣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의미도 있었고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바람은 이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이 천안 문화도시 사업이 천안시에도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나 뭐 행사, 교육처럼 진짜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고고고! 천안 문화도시에서 성장했고 좋은 성과를 내서 보람됐고 천안 시민들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처음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희노애락. 끝.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우리 문화도시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애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추억을 인생의 집합체 살려줘. 말이 길어지니까 목이 떨려요. 특히 아라리오 조각관장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다음이 뭐였죠? 또 올해에는 저희가 미디어 말렸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한 번만 스크립트 봐도 될까요? 저 죄송한데 안 흘러가고 그냥 딱 고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탈출한 아니 탈출 네? 한번 끊고 갈게요. 3년 뒤인 2020 인적 자원도 굉장히 풍부해진 3년 동안 다시 할게요. 이게 제가 잘해도 공사 소리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변에 공사가 크게 있어가지고 하필 주변에 공사가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좀 가서 공사 좀 막아주시겠어요? 지금 6페이지인데 이거를 외우면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 되겠죠? 사실은 이제 천안하면 뭐야? 모르지 않나? 한번 더. 못하겠어요. 포즈 또 먹나? 그렇지. 대표님의 그 회심의 역작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공연 촬영 마치겠습니다.